이 교시는 2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MySQL 실습은 3장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나가기 전에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 2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요.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한 개념하고 무결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관계를 설정할 때 어떤 수학적인 기호를 써서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테이블이 제일 중요합니다. 테이블은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찬호가 질문을 했어요. "질의 문제는 스스로 검색하거나 독학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건가요?" 질의 문제가 뭐죠? 그 내가 과제 냈던 거? 아. 과제 냈던 거는 3 장을 미리 예습하면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거라서 내가 그 과제 냈는데 하기 어려우면 그것도 3장 하기 어려운 사람은 3장 할 때 그거를 제출해도 좋습니다. 뭐 쪼끔 늦게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비리 문제만. 근데 뭐 어렵지 않아서 내가 한번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 막 비리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3장 하고 나서 3장 실습하고 나서 해 제출해도 됩니다. 예. 먼저 DBMS에서 여러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DBMS 과목을 처음 배우게 되는 거죠. 어떤 과목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용어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지면 그 과목의 50%는 거저먹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용어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고 어려워지고 인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 예 그냥 건너가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SQL이라는 단어를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왜 SQL인지를 찾아보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인제 SQL에 대해서 뭐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인제 그거를 한 번 봐서는 절대 익숙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보고 해야지 그 SQL이라고 하는 어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1 장에서도 되게 많은 용어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이 EBMS 전체에 걸쳐서 용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익숙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익숙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용어에 익숙하게 되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제 릴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릴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되게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이거를 소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는 방법 첫 번째가 릴레이션을 그냥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마다 '아 테이블이다, 테이블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에 받아들이기가 좀 쉬워요. 근데 왜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안 쓰냐? 그거는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개념 테이블, 물리 테이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스턴스인데 그 인스턴스를 가지고 릴레이션이라고 하기가 되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런 복잡한 얘기는 잘 몰라도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나만의 방법으로 그거를 소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 소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릴레이션이라는 걸 만났을 때마다 이거를 '테이블로 하자. 테이블이라고 난 생각하겠다.'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맨 아래 줄에 보면 relationship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relationship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relation에서 그 각 행과 열을 혹은 셀 간에 어떤 어 그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또 relationship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DBMS에서는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사실 잘 안 써요. 네. 그래서 relation이라는 용어가 나타날 때마다 '아 이거를 테이블이라고 하자.'라고 익숙하게 본인이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 릴레이션은 어떻게 만드느냐 혹은 릴레이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보면은 우리 책에서는 책을 가지고 도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릴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5권의 책이 있어요. 축구의 역사, 축구 아는 여자, 축구의 이해, 골프 바이블, 피겨 고건 이렇게 5개 5권의 책을 엑셀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 봅시다.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엑셀이라고 하는 형태니까. 엑셀에다가 5권을 집어넣는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1, 2, 3, 4, 5 순서대로 해서 각 책의 이름, 책 이름, 출판사 가격을 저런 식으로 적게 될 겁니다. 이거를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데이터를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것, 하나의 표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것, 그거를 인제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표로 만들었다. 요 문장에 DBMS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책 한 권 한 권은 레코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혹은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책 이름, 출판사 이런 거를 속성, 컬럼 뭐 이렇게 또 필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테이블이라는 얘기, 정리를 하다. 정리하는 건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아까 준이가 질문했듯이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안에다가 각각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새로운 책이 생길 경우에는 insert into라고 해 가지고 책에 대한 새로운 행을 신규 책이 발생했으면 신규 책에 대한 데이터를 새로 입력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거나 간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나이스하게 보는 저런 정리된 표 형태로 데이터를 보는 것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 가장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릴레이션은 테이블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릴레이션 안에 각각의 어 관계들이 존재하는데 그 관계들을 인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도서 릴레이션, 도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도서의 컬럼을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성이 몇 개 있느냐를 이제 차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책이 몇 권 있느냐 그거를 튜플 혹은 행이라고 합니다. 그 개수는 카디널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의 데이터가 실제 존재하는 상태 그거를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턴스는 이것도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냥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실제 현상에서 우리가 보는 사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은 추상적인 거죠. 근데 추상적인 거 안에 실제 이런 책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 그거는 실제 책 정보에 대한 사례구나. 즉 인스턴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마는 기본적으로 속성이 있고 도메인이 있고 차수가 있고 표현 방법은 집합을 표현하는 거와 유사하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인스턴스 요소 즉 테이블이 실제 사례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문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은 테이블, 책 정보, 데이터가 들어간 책 정보 이런 거를 말하는 인스턴스 요소는 이제 투플, 카디널리티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지금 용어들 보면은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요. 스키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스키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맨 앞에 붙어 있는 이름들이라든지 틀을 따는 데 필요한
정보들. 인스턴스는 실제 그 책의 데이터를 이제 인스턴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투플은 행, 레코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속성은 컬럼, 필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처음에 이제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이제 계속 이런 용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될 텐데 헷갈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릴레이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속성은 단일 값을 가진다. 속성은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없다. 같은 도메인을 가진다. 순서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도메인이라는 얘기 나왔어요. 도메인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우리 책에서 설명도 처음에는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뒤에서 물론 설명을 하는데 처음 이렇게 쭉 읽으면서 도메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어요. 내가 처음 만난 거죠. 그럴 때 도메인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거가 또 되게 중요하죠. 더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 그때그때마다 알고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나름대로 노트를 해놓고 도메인이라는 거를 나중에라도 꼭 정의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체크를 해놓고 이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냥은 넘어가면 안 돼요. 도메인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기로 합시다. 투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투플도 영어를 찾아보면은 순서상의 값 뭐 이런 뜻인데, 그런 것도 꼭 나름대로 이제 그런 자기만의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레이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쭉 있고, 그 릴레이션의 특징대로 이제 누가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이제 주장을 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는 5번, 5번이 2번 중복이 됩니다. 피겨 5번이라는 책을 누군가 실수로 했든지 어쨌든 중복돼서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행이 중복이 됐다. 동일한 책의 정보가 중복돼서 입력이 됐다. 이런 뜻이겠죠. 안 됨.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책 이름이 2개가 될 수가 없어요. 피겨 5번, 6번에 피겨 5번, 피겨 기초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돼도 안 됨.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2차원 테이블을 이제 형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키, 무결성 이런 개념인데, 키에 대해서 이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특정 투플을 식별할 때 사용하는 속성 혹은 속성의 집합입니다. 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속성은 릴레이션에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속성은 릴레이션에서 컬럼을 의미합니다. 컬럼. 그 두 번째 줄, 릴레이션은 중복된 투플을 허용하지 않음. 투플은 무슨 뜻이죠? 투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행. 그러니까 속성은 컬럼, 투플은 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당 서점, 이 책에서 일관성 있게 어떤 서점 책방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걸 가지고 예를 쭉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릴레이션, 첫 번째 가지고 있는 테이블은 고객 테이블입니다. 고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 고객 테이블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와가지고 책을 주문하겠죠. 그래서 2014년 7월 1일에 책을 주문했습니다. 7,000원짜리 책이 하나 팔렸어요. 누구한테? 고객 번호 1번인 고객, 박지성 고객한테 팔렸습니다. 그럼 그걸 기록해 놓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13,000원짜리
두 번째 책, 도서번호 2번 축구하는 여자에 대한 책이 팔렸습니다. 누구한테? 1번 고객한테. 고객번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고객한테 팔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점을 운영하면서 책이 팔리면 그때그때마다 뭐 이거를 주별로 집계를 할 수도 있고 월별로 뭐 일별로 뭐 이런 식으로 뭐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일별로 집계를 할 거고 규모가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주별이나 월별로 집계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 있는 테이블은 3 개입니다. 고객. 고객은 인제 고객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고객이 자기 정보를 하면서 미리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스키마라고 일상에서 배운 건데 그 스키마를 만들어 놓으면 고객이 로그인이나 뭐 회원가입의 형태로 해 가지고 여러 개인정보를 그 테이블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도서 테이블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도서 테이블은 뭐 좀 열악하게 하면은 어 가게에서 직접 다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는 그렇게 가게에서 테이블을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저거를 이미 주소 정보는 다 있는데 그거를 서지 목록을 다운로드 받아서 서지 목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지 목록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뭐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는 고객이 입력하고 도서 정보는 뭐 열악한 경우에 서점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서지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두 개는 인제 자체에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문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 놓은 거가 인제 주문 테이블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점을 운영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요렇게 고객 테이블, 도서 테이블, 주문 테이블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 자연스럽게 서적 판매를 하다 보면 필요한 정보들을 저런 식의 각각의 테이블로 만들어지 물론 이외에도 대단히 많은 테이블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간단한 실습을 위해서는 이렇게 3 개의 테이블만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음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을 경우에 아 이 관계형 DBMS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키는 컬럼, 속성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프라이머리 키하고 포린 키 두 가지입니다. 문의가 그 질문에서 물어본 건데 이걸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제일 큰 집합 이제 슈퍼키라고 합니다. 슈퍼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 혹은 속성의 집합이라고 설명을 해야죠. 이런 표현이 되게 사실 어려운 거죠. 그죠? 슈퍼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 혹은 속성의 집합.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DBMS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겠죠. 뭐 다르게 번역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고객인지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고객과 저 고객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컬럼이 뭐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투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 혹은 속성의 집합이라는 문장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 고객이 다른 고객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뭘 봐야지 어떤 컬럼을 봐야지 알 수 있느냐라고 문장을 쓰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에 그렇게 말해 주면 좋을걸.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해 줘요. 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 교과서에서는 항상 가장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서 일반적인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객 테이블에서 가장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출석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석부를 예를 들어 출석부에서는 너와 내가 다르다. 그거를 뭘 보고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학번입니다. 학번이 같은 학생은 없습니다. 만약에 학번이 같은 학생이 있으면은 진짜 예 그 학사정보 시스템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뭐 그게 전화번호가 될 수도 있고 뭐 주민번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너와 나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뭐냐. 이걸 가지고 슈퍼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슈퍼키는 굉장히 이게 속성 혹은 속성의 집합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슈퍼키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여기에서 우리 고객 번호에서 주민번호, 이게 인제 슈퍼키가 돼요. 이름, 이름이 가정, 만약에 '모든 사람 이름은 달라야 한다.'라고 예 명명법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슈퍼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름이 같은 사람은 엄청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반드시. 이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슈퍼키가 될 수가 없어요. 고객번호는 고객에다가 일련 번호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식별번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소는 식별번호가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한 집에 여러 명이 살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인제 같이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주소를 동일하게 쓸 거란 말이에요. 엄마나 아들이나 뭐 이렇게 주소가 같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슈퍼키가 될 수가 없는. 핸드폰 요새는 거의 뭐 핸드폰도 슈퍼키에 해당이 되죠. 핸드폰을 같이 쓰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뭐 없으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근데 집 전화번호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핸드폰도 뭐 약간 모호하기는 할 텐데, 그다음에 고렇게 하나하나를 보면은 아까 여기 인제 음 이제 이름하고 주소는 에 슈퍼키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이름과 주소, 이걸 한 세트로 만들어 봐요. 예를 들어서 박지성, 영국 맨체스터의 아파트 몇 호,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그거는 슈퍼셋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박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 산다. 이럴 수도 없 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기가 또 애매해요. 이런 좀 애매한 경우는 슈퍼셋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에 여러 개의 필드를 묶어서 여러 개의 속성을 묶어서 대표적인 '다른 고객과 내가 차별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슈퍼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슈퍼키의 개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이죠.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거라 그러면 그걸 이제 슈퍼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후보키. 그런 슈퍼키 중에서 속성이 제일 적은 것. 이게 이 위에 보면은 슈퍼키 보면은 슈퍼키 되게 여러 개를 해 놨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 최소의 속성을 가진 슈퍼키, 그건 인제 주민번호나 고객 번호가 되는 거죠. 그 미니멀 셋, 미니멀 셋을 이제 후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 후보키 중에서 미니멀 키, 속성이 하나로는 그걸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속성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슈퍼키에서처럼. 그런 경우에는 키가 여러 개 있는 거를 영어로 인제 컴포짓, 여러 개를 모아 놨다 이런 뜻인데, 그걸 복합키라고 인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후보키 중에서 '나는 이거를 우리 테이블에서 대표 주자로 해 주겠다.' 그거를 예
대표 주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프라이머리라고 그럽니다. 프라이머리. 그거를 한국말로 인제 기본 키라고 하기도 하고 핵심 키라고도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기본 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 키라고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 줄여서 P 에 프라이머리 P 키에서 K 그래서 PK라고 어 얘기를 음 그래서 인제 키를 이제 3 개를 예를 든 거죠. 설명한 거죠. 슈퍼셋 신 슈퍼키 그중에서 미니멀 셋인 후보키 그중에서 내가 딱 하나를 정해서 '나는 얘를 대표자로 보낼게.'라고 하는 게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요렇게 차례차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대표 주자로 내보낼 때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얘는 다른 애하고 완전 달라야 돼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고객 번호 그런 것도 뭐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3 가지 키를 쭉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밖에 인제 어 테이블에 키가 없어. 근데 내가 키를 내 나름대로 별도로 만들고 싶어. 뭐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조키 내가 임의로 만든다라고 해서 임의키, 인조키 혹은 어 대신해서 만든다라고 해야 서로게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대리키 혹은 프락시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어 요거는 테이블을 만들고 자기가 임의대로 구분할 수 있게 번호를 고유 식별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뭐 이제 인조키라는 말이 더 적합하겠네요. 임의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인조키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체키,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정되지 않은 건 이제 대체키. 후보키가 굉장히 아까 많았었죠. 미니멀 셋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 주자를 기본키로 보내고 나머지는 다 대체키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테이블 자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방에 있는 테이블이 고객 테이블이 있었고 서적 테이블이 있었고 거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3 개의 테이블이 있을 때 거래 테이블은 몇 번 고객이 어떤 책을 샀다라는 거를 기록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몇 번 고객이라고 하면 그 고객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은 고객 테이블에서 갖고 오는 거고요. 그 고객이 몇 번 책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 책 정보는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도서 정보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 거래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래 기록을 작성하는 거래 테이블은 그 거래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원래 오리지널 출처는 고객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와 서적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테이블에 있는 걸 참조해서 갖고 와서 새로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남의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참조할 거냐 그런 거를 인제 정하는 게 외래키입니다. 외래는 어 영어로 인제 foreign key라고 하는 foreign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남의 나라 즉 테이블을 각각 나라로 본다 그러면 그 나라 밖에서 하나를 혹은 여러 개의 정보를 갖고 와 가지고 내 걸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foreign key 외래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내가 고객 서적방 책방에서 고객 도서와 같은 것들을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인제 어 그 기록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고객 번호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고객 테이블에서 갖고 온 거고 도서 번호는 도서 테이블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갖고 온 것, 갖고 온 것을 인제 외래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오리지널 고객 테이블, 오리지널 고객 도서 테이블 요렇게 있는 데서 자기네가 유일하게 테이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가 다르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키를 지정하는 것을 이제 기본 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객 테이블은 고객 번호, 부서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 이거를 기본 키로 정하고 그 기본 키를 주문 테이블에서 각기 빌려다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기본 키가 따로 있어요. 주문 번호를 인제 기본 키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만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외래키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테이블끼리 참조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정보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외래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 톰 프로젝트 할 때는 가능한 하면은 테이블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외래키 하는 거나 이 인제 이장 후반부에서 하게 될 여러 가지 그 연산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키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슈퍼키가 제일 큰 셋이고 그다음에 음 후보키, 후보키와 대체키 그다음에 기본키 인제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중구난방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규칙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인테그리티라고 영어로는 하는 거고. 인테그리티는 기본적으로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인티그럴 하면은 완전이라는 뜻이고요. 그 완전이라고 하는 수의 대표적인 게 정수입니다. 옛날에 피타고라스는 정수를 가장 완전한 수라고 해 가지고 그걸 인티저 완전한 것이라는 뜻으로 예 모든 수의 가장 정수, 정수리가 되는 수라고 해 가지고 정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 완벽하게 되려면은 어 잘게 쪼개진 거를 다 뭉치면 완벽하게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적분 기호로 I자를 길게 늘여 써서 I자 처럼 이제 만든 것 그걸 이제 적분 기호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인티그럴이라고 읽는데 그 이유가 '적분은 완벽하다.'라는 뜻에서 그 적분의 기호 i가 그 적분 기호로 이제 쓰여지게 된 거죠. 그만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데이터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를 몇 가지 이제 규칙을 정해 놓고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가 완벽하게 될 리가 없죠. 예. 왜 우리 건물 앞에다가 금연이라고 써 붙이는 겁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연이라고 써 붙이는 거죠. 만약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 그럼 금연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결성이라고 왜 써 붙여 놨어요?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표어를 붙여 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뭔가 그 표어에 반하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극복하려고 써 놓은 거죠. 데이터는 숱하게 결함이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결함이 여러분이 뭐 그걸 반복해서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결함을 없애려고 무슨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예. 데이터 품질이라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어 데이 그 품질 관리 그러면은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3 학년 때 배우게 되는 것 중에 2 학년에 3 학년에 배우게 되는 것 중에 인제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의 기법들이 다 고전적 통계적 품질 관리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하는 다양한 기법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공학과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유리하죠. 산업공학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서 다양한 컨셉과 기법과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문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제 데이터 최근에 인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 가장 기법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 접근할 수 있는 산업과학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쉬운 거죠. 다만 이제 산업공학과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접근하기가 좀 약간 진입장벽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아마 이제 프로그래밍 쪽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공대생이면 프로그래밍 쪽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프로그래밍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초 학문들도 마찬가지죠. 그 산업공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1 학년, 2 학년일 때도 프로그래밍 관련된 기본 그런 학문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음. 데이터 무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에서는 무결성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무결성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무결성을 얘기하기로 하고요. 출첵 번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거나 뭐 과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출첵하는 중간에 올려주세요. 지원이는 다운돼서 뭘 추가로 다운받아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리스트에 안 떠서 수동으로 다운받는 시죠. 네. 이메일로 해 주세요. 음. 그리고 우리 LMS 사이트에 어 공지사항이 있고 질의응답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 질의응답을 잘 안 보게 되네. 그래서 혹시 질문들이 있으면 가능하다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은 내가 늘 보고 있으니까 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메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LMS 사이트에서 누가 또 질문을 했는데 음 뭐였죠? 그 좀 과제를 늦춰 달라고 얘기를 했던가? 학습 활동 관련해서 질의응답 질의응답에 보면은 예. 선 프로젝트 계획서 제출이 있는데 MySQL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때 계획서를 쓰는 것이 좀 막연하다 그렇게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MySQL 프로그램 전혀 몰라도 일반적으로 선 프로젝트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진행을 함 계획서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계획서는 쓰다가 에 중간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계획서에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MySQL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어떻게 하면은 찾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뭐 아까 준이가 나이스하게 보여줬지만 사실 준이가 그 나이스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 단시간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과목은 내가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뭐 수업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목의 성격 자체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이게 과목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내가 다른 과목도 강의하지만 다른 과목은 널널하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과목은